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영양학 지난 시간에는 지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지금은 에너지와 체중 조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해오면서 어떤 공부를 했나요? 자, 필요한 에너지를 받는데 당질,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때까지 공부를 쭉 했고요. 지금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인간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음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그게 뭐다? 음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체가 사람인데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걸 올라가고 올라가면 어, 태양에서 나오는 탄소 동화 작용으로 인해서 식물 몸 속으로 들어가고 그 식물 속에 있는 전분이라든지 그 식물을 또 먹는 동물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형성되는 것들이 뭐다? 전분, 그 다음에 전분이 이제 당질화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화되고, 그 다음에 기름, 지질로 변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음식으로 섭취함으로써 에너지가 생성된다, 공급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너지가 잘 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예를 들자면 태양빛을 받은 사과 같은 경우 처음에 점점 자라나서 파란색에서 다 익으면 빨간색으로, 자, 그러면 아주 빨갛게 익으면 어떤 형태 아주 맛있는 달달한 당의 성질을 가진다는 거, 에너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거 사과도 빨간 게 맛있고 또 감 같은 거 익으면, 홍시 같은 거 쫙 익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달달함을 느끼면서 씨앗들이 어떻게 될까요? 씨앗들이 발화할 수 있는 상태, 아주 적정한 조건, 자, 그런 식으로 변화된다는 거. 사과 같은 경우도 덜 익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씨앗 쪽을 쪼개면 어떤 형태 독성분이 나옵니다. 독성분이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익어야만이 순환의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쌀 같은 경우도 이미 베어서 강제로 말리면서 숙성시키는 것은 조금 안 좋다는 거. 예를 들자면 토마토 같은 거, 씨 푸를 때 따서, 바나나 같은 거, 씨 푸를 때 따서 가져와서 어떻게 익혀서 먹는, 자, 그러한 것들은 나무에 달려서 익는 거하고 강제로 따서 숙성을 시켜서 익는 거하고는 영양분의 차이나 맛 차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지난 시간에 먼저 고기 지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방목에서 키운 소와 그 다음에 축사에서 키운 소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 맛적인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차이, 사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때, 자, 에너지 형태를 팔아볼 때 보통 킬로칼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1킬로칼로리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1리터의 물을 14.5도에서 15.5도씩 1리터. 그러니까 이제 물통 한 병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다? 그 한 병을 14.5도에서 15.5도로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리는 거. 그걸 뭐란다? 1kcal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필요한 에너지, 열 에너지를 뜻하는 양입니다. 자, 사람 몸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는 자, 보통 당질 1g. 자, 그러니까 이제 전분 같은 거 1g이 4kcal를 낼 수가 있다는 거. 반대로 1g을 먹었을 때 소비에서 없애려면 1kcal. 그러니까 물을 14.5도에서 1리터의 물을 14.5도에서 15.5도로 1도 상승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내보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거 그것도 1g에 4kcal를 없앤다는 거. 자, 그럼 10g의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40kcal. 자, 아시겠죠? 40kcal를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름질이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1g의 지방, 1g의 지방을 먹었을 때, 자, 1g의 지방을 먹었을 때는 9kcal의 에너지를 낼 수가 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지방질을 먹었을 때 더 많이 운동을 해야 소비가 된다는 거고, 지방을 먹었을 때는 그만큼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량이 많다는 거. 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크게 나누면 인체의 에너지 사용되는 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그리고 식품 이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 이렇게 크게 에너지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사용되는 에너지가 우리가 먹고 났을 때, 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기초 대사량이다. 자, 기초 대사량은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는 그 자체, 자, 심장이 뛰지요. 심장 박동. 그리고 이렇게 호흡하는 거. 호흡하는데도 뭐가 들어간다?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 몇 시간? 24시간 동안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체온을 유지하는 거. 이렇게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이게 뭐다? 기초대사량.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기초대사량은 얼마 정도? 60에서 70%가 소비가 된다는 거.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의 6, 70%를 차지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활동대사량. 자, 활동대사량은 20에서 30%인데,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근육 활동을 하는 거, 운동을 한다든지 걷는다든지, 자,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 대사량이 20에서 30%.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0%가 우리가 식품을 먹고 나서 뭘 해요? 소화를 시키고 또 흡수하는 거. 그 다음에 대사 활동, 이동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저장에 필요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10%. 그래서 인체의 에너지 필요량은 토탈 100%인데, 자, 기초 대사량의 6, 70, 그리고 활동 대사량의 2, 30. 자,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하는데 10%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자, 기초 대사량을 BMR이라고 합니다. 이 BMR 같은 경우가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먹더라도 살이 안 찌는 그런 체질들. 자, 그 다음에 요게 차지하는 6, 70%인데 평균 얼마의 칼로리냐면은 1200에서 1800kcal.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B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기초 대사량은, 자, 체중에 좀 비례해서 체중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량도 좀 더 증가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발산되는 체온이라든지 기초 대사량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죠? 자, 뭐 또 같은 연령이나 성별 또 체중이 같더라도 체표 면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초 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나이, 성별, 신체 조건, 환경, 건강 상태, 날씨가 너무 춥다든지 너무 덥다든지 이런 영향도 받겠죠, 그죠? 이런 요인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 사람의 면적이 넓어지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 소비량도 많아진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다? 인풋, 아웃풋이 있겠지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보다 먹는 것들이 더 많으면 점점 더 체중은 늘어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예를 들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한 사람은 마르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뚱뚱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다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기초 대사량은 어떤 사람 같은 면적인데 같은 체중이라도 어떻게 될까요? 자, 자, 날씬하면서 키가 큰 사람. 자, 그러면 표 면적은 똑같다는 거. 자, 뚱뚱하면서 키가 작은 사람. 체중은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된다. 기초 대사량이 더 많이 소비된다. 자, 그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고 체중은 똑같더라도 키가 크고 길쭉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가 된다는 거. 키 작은 사람보다 같은 체중에서는 아시겠죠? 자,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량이 틀리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뭐냐면은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벽돌을 쭉 세워 놓는 거와 벽돌을 옆으로 놓는 거 이런 상태에서 발열되는 게 틀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흡수는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자, 예를 들자면은, 자, 벽돌을 세우는데, 같은 8개다. 자, 세로로 8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표면적은 몇 개? 위에서 받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넓게 펼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받는 건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죠? 자, 그러한 현상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 연령, 자, 기초 대사량은 아기 때 훨씬 더 높다는 거. 그래서 애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어린아이들 10세 미만, 아주 어린아이들은 몸 자체에서 열이 많아요. 열 반산이 높아요. 자, 그래서 뭐다? 기초 대사량 자체가 유아나 청소년기까지 쭉쭉쭉 증가해요. 즉, 발산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청소년기가 지난 후부터는 10년에 한 3%씩, 2에서 3%씩 어떻게 된다? 감해진다는 거. 자, 그래서 5년 지나면 3, 5, 15, 15% 내지 20% 정도가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에너지 발산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 나이가 들면 나이살. 왜? 발산되는 게 젊을 때 하고 기초 대사량이 15% 내지 20%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또 어릴 때는 또 어떻게 되나요? 빠른 세포 재생. 자, 애들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세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또 그리고 빠르게 재생이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재생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뭐가 찾아온다? 노화가 찾아온다. 재생되는 게 늙는 것보다 더 늦게 되기 때문에 점점 노화가 되고 피부가 네, 쭈글쭈글해지고 세포가
탱탱하지 못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성별, 남자, 여자. 자, 남자가 여성보다 5 내지 10% 정도 기초 대사량이 더 많다는 거. 자, 그 이유는, 남자가 여자보다 근육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근육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운동,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청소년기에는 자동으로 유지가 되는데 근손실이 나이가 들면 많아지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해야 되고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기초 대사량 소비가 더 많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여자보다 남성이 더 많기 때문에 남성의 에너지 소모가 BMR은 10% 정도 더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체조직 구성 성분. 자, 체조직에서, 사람 몸 자체에서 근육이 더 많으면 에너지 소비가 더 크고, 같은 선수하고, 일반인들하고, 자, 일반인들 아까 남자, 여자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운동 선수의 사람, 남자, 그 다음에 같은 남자라도 일반 남자, 그러니까 운동량이 적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기초 대사량이 운동 선수들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후도 아까 일부 얘기했는데 기후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기온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자, 동일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에 비해서 겨울철에 기초 대사량이 10%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 겨울철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지방을 저장하기 위해서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청고마비, 말이 살찌는 계절이 가을이다. 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 그런 거. 또 그 다음에 다람쥐 같은 거.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나요? 겨울을 대비해서 막 먹지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많이 먹도록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겨울에 먹기 위해서 그것들을 도토리나 이런 것들을 막 모아요. 모아서 어떻게 땅속에다 막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놔놓고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먹도록 만들어 놔놓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가 또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연의 섭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들. 자, 날아다니는 새들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감나무의 감 같은 걸 막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각종 곡식물들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날아가요. 날아가서 뭐예요? DDONG를 누겠지요. 그러면 어떤 현상? 거기에서 먹은 씨앗이 DDONG하고 같이 퍼져 있다가 거기에서 생명이 나무의 생명력이 이제 자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어서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순환을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대기후 사람들은 열대기후 사람들은 에너지 소비가 조금 더 낮습니다. 자, 그래서 열대지방 사람들은 비만 인구가 좀 더 많다는 거. 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더운 지방에서는 어떤 과일, 아주 과일들이 달달해져요. 왜 달달해져요?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달달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달달한 에너지가 많은 과일들을 사람들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 게 많으면 피 속에 당이 올라갑니다. 자, 우리 설탕물 아시죠? 끌쭉한 거 당을 넣으면 시럽처럼 끈적끈적하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을 호수나 이런 것에 투과시키면 물보다 굉장히 안 내려가요.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
그래서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신진대사가 느려요. 그래서 뭘 먹는다? 과일을 먹어요.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돼? 피 자체가 느리게 돌아요.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어떻게 된다? 더위를 덜 타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연적으로 생리 자체를 그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운 지방 사람들 보면 좀 더 비만 인구가 많고 또 게으르죠. 더운 지방에서는 어떤 현상? 왜? 부지런히 안 움직여도 가만히 있어도 과일이 알아서 잘 열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 있는 그대로 따서 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 자, 남자는 먼저 하루에 1칼로리에다가 자기 체중에다가 24시간을 곱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여자 같은 경우는 0.9를 곱해가지고, 자, 시간에다가 체중에다가 24시간. 자, 이런 부분들. 자, 기후에도 뭐가 있다? 기후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추운 지방은 기초 대사량이 높고, 더운 지방은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강 상태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이 차이가 난다는 거. 자,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고 수면 상태가 안 좋으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살이 더 많이 찐다. 왜? 기초 대사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자, 인체의 체세포 활동이 감소하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상인들보다 몇 프로, 15% 내지 50%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살이 찌는 체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영양이 결핍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 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적인 상태. 자, 정신적인 상태에서 스트레스, 불안, 공포, 초조. 자, 이럴 때는 이제 긴장을 하면 기초 대사량은 증가됩니다. 자, 안정된 상태. 자, 안정된 상태 같은 경우 편안하다. 그럴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는 거 아시겠죠? 자, 크게 기초 대사량.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마른 체형이다. 자, 그 다음에, 키가 큰 사람, 근육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우리 갑상선 항진이라고 해서 갑상선에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업되는 거예요. 항진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하증이 있어요. 저하증은 사람이 활동적이지 못하고 이제 쭉 처지는 거. 에너지가 처지고 뭔가 의욕이 없는 그런 형태. 자, 항진증은 막 업돼가지고 계속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계속 활동하려고 하고. 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좀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 보면, 빼빼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이유가 뭐다? 그런 이유 자체가 에너지, 기초 대사량이 많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 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자체적으로 흥분된 상태가 지속되겠죠. 그래서, 생두를 삶아서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아주 신진대사량이 증가해서 생생정보통에서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기초대사량이 낮은 사람들은 일명 살이 찌기 쉬운 체형인데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들.
자, 기초 대사량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적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초 대사량이 낮고요. 자, 아까 항진증 얘기했죠. 갑상선 이제 저하증. 자, 그 다음에 단식이나 굶기를 반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다는 거. 아, 몸이 저축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이 끌어모으고요. 또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양 실조인 사람. 왜? 영양이 어느 정도 돼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많이 반복하면, 효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먹으면서 이제 폭식을 하면, 자, 폭식을 하면 어떤 현상? 저장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 기초 대사량이 낮은 형태의 사람이 된다는 거. 자, 아시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이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자, 근육을 많이 키우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카페인을 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되고, 자, 어느 정도 영양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자, 그러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 자, 에너지와 체중 조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